네, 안녕하세요. 엔비디아 피지컬 AI 솔루션 소개 및 인프라 구성 전략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엔비디아 공식 파트너사인 한국인프라에서 엔비디아 기술을 총괄하고 있는 윤성호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음AI의 연구소장 손병입니다. 저희 마음AI는 로봇의 두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프라 소속으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그리고 로봇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아이작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배수현 책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연사와 세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엔비디아 피지컬 AI 아이작심 소개 및 인프라 구성은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세션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피지컬 AX는 마음AI 손병희 연구소장님이, 세 번째 세션 엔비디아 아이작심 데모는 배수현 연구 책임이, 마지막으로 마음AI 차세대 경비 로봇 소라 데모 보시고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다시 보기로 시청 중이신 분들께서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웨비나 마지막 부분에 설문조사와 상담 신청을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기프트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 피지컬 AI와 아이작심 소개 및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세션은 피지컬 AI 구현 관점에서 엔비디아 옴니버스 플랫폼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 한국인프라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인프라는 1995년에 설립된 기업이고 현재 서울 본사와 부산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 영역은 엔비디아 엔터프라이즈 제품 기반으로 AI 인프라 구축과 GPU, DGX 서버 공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옴니버스 전문 파트너로서 컨설팅부터 디지털 트윈 구축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영역은 오토데스크 제품 중심의 설계 솔루션 사업으로 건축, 건설, 제조, 엔지니어링 분야 등에서 솔루션 공급과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함께 또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솔루션 공급 및 SI 개발로 자동화 분야가 필요한 곳에 다양한 솔루션을 직접 개발 및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인프라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마치고 본 주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 플랫폼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는 엔비디아가 개발한 협업 시뮬레이션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된 목적은 디지털 트윈이나 피지컬 AI를 위한 가상세계를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실제 환경에 적용하기 전에 미리 검증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는 크게 두 가지 핵심 기술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픈 USD로 다양한 3D 자산과 데이터를 단일 가상 공간에서 연결하는 표준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 RTX 기술로 물리적으로 정확한 시뮬레이션 렌더링과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상단 이미지는 자동차 개발과 운영의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고요. 기존에는 설계 검증, 생산, 운영 과정이 각각 분리되어 있었고 각 단계마다 사용하는 툴이 다르고 파일 포맷과 데이터 구조 또한 서로 달랐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마다 변환과 또한 재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엔비디아는 오픈 USD 파일 포맷을 활용해서 서로 다른 툴과 각 단계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하나의 가상 공간으로 연결해서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동일한 데이터 위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옴니버스는 협업을 위해서 뉴클리어스, 커넥트, 킷, 시뮬레이션, RTX 렌더러와 같은 핵심 구성 요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뉴클리어스는 3D 자산과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실시간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커넥트는 기존 사용 중인 CAD나 BIM 같은 레거시 툴을 기존 환경을 바꾸지 않고 옴니버스와 연결을 지원하고,
킷은 어플리케이션이나 기능 확장에 필요한 개발 SDK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아이작심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로봇이나 자율주행처럼 물리가 적용된 환경을 현실과 거의 동일한 가상 환경에서 검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RTX 렌더러는 실시간으로 고품질 현실감 있는 렌더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옴니버스는 단순한 3D 툴이나 시각화 솔루션이라기보다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구현한 실행 가능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옴니버스의 전체 구조와 구성 요소를 살펴봤다면 이 장에서는 옴니버스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단계별 워크플로우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크리에이트 에셋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옴니버스는 새로운 툴 도입을 강요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이미 현업에서 사용 중인 오토데스크나 지멘스 등 그 기존 설계 제작 툴을 그대로 활용하고 커넥트를 통해서 그대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커넥터를 통해서 연결된 레거시 툴들이 이제 옴니버스와 연결되면 각기 다른 툴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그 USD라는 공통 구조로 변환이 되고 이 데이터는 단순히 파일을 복사해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원본 데이터와 연결된 상태로 실시간 동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위치한 유클리어스는 옴니버스의 중앙 허브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협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유클리어스에서는 모든 그 3D 자산과 씬 데이터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의 변경 이력과 또한 버전 정보를 또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리, 조명, AI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현실과 매우 유사한 수준의 그 시뮬레이션으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활용하는 단계로 RTX 렌더를 통해서 고품질의 실시간 렌더링 적용된 결과를 워크스테이션뿐이 아니라 웹브라우저 혹은 VR, AR 환경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각 툴에서 이루어지는 설계나 렌더링 단계의 변경 사항이 최종 결과물까지 즉시 반영되는 엔드-투-엔드 병렬 워크플로우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디자인 툴인 알리아스에서 재질, 라이팅, 모션 등이 적용된 파일이 있고 알리아스 커넥트를 통해서 옴니버스와 연결된 USD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 USD를 여러 부서가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블렌더나 마야 같은 DCC 툴에서 차량의 무늬나 재질이 수정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옴니버스에서와 또한 VLED나 언열 환경에서도 수정 사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 데이터의 변경이 최종 단계까지 즉시 전달되는 구조를 옴니버스에서는 엔드-투-엔드 협업 워크플로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옴니버스에서는 체크포인트 기능을 통해서 작업 결과물에 대한 버전 관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작업자 입장에서는 특정 시점에 작업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싶거나 이전 작업 단계로 되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옴니버스에서는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이런 버전을 손쉽게 이제 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옴니버스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변환해 가져오는 과정에서도 체크포인트를 활용해서 직접 버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옴니버스에서 오픈 USD 데이터 연동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오픈 USD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바로 USD I/O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툴과 USD를 직접 사용하는 구조가 되고 별도의 변환 과정 없이 데이터가 그대로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호환성이 높고 권장되는 또한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오토데스크 마야나 블렌더, 언리얼, 유니티 같은 주요 DCC 툴과 엔진들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옴니버스 킷 기반의 컨버터나 익스텐션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아직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USD를 직접 읽지 못하는 CAD나 시뮬레이션, 로보틱스 도구들을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옴니버스에서 제공하는 익스텐션이나 컨버터를 통해서 기존 데이터를 USD로 변환해서 이제 옴니버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이제 기존 자산을 빠르게 활용하거나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옴니버스에서 환경을 빠르게 또 연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오픈 USD는 단일 기업의 기술이 아니라 이제 산업 전반에서 함께 발전시키는 개방형 표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표준화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 AO USD라는 산업 연합이 결성이 되었고요. 오픈 USD를 산업 전반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술과 생태계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지컬 AI와 로봇 개발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엔비디아 옴니버스의 핵심 어플리케이션인 아이작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작심은 실제 공장이나 물류 환경과 매우 유사한 가상 공간에서 로봇이 이동하고 또 인지하고 조작하는 전 과정을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로봇의 동작뿐 아니라 센서, 충돌, 중력, 마찰과 같은 현실 세계의 물리 특성까지 반영된 환경을 아이작심에서는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작심에서는 이제 로봇 학습과 검증에 필요한 대규모 학성 데이터 생성이 가능합니다. 현실에서는 이제 수집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고 때로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의 데이터까지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로봇 인지와 제어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아이작심에서는 또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실패를 시뮬레이션에서 먼저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작심의 또 하나의 강점은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 로봇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작 랩을 활용해서 이제 모방 학습, 강화 학습, 자기 지도 학습과 같은 다양한 학습 방식을 실제 환경과 동일한 조건의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작심은 이제 로봇 개발자를 위한 다양한 개발 워크플로우를 또한 제공을 하고 있고요. GUI 기반의 아이작심 UI를 통한 시각적 개발부터 VS 코드 기반의 파이썬 API 연동, 로스 기반의 로봇 제어 스택 연계,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한 실험과 분석까지 개발 목적과 단계에 맞춰서 유연한 워크플로우를 함께 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이작심은 로봇 개발의 초기 설계부터 학습, 검증, 배포 전 테스트까지 하나의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피지컬 AI와 로봇 개발을 위한 핵심 시뮬레이션 플랫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작심의 가장 큰 특징은 피지컬 AI와 로봇 개발을 매우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구성이나 초기 세팅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바로 로봇 개발과 검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작심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먼저 심레디 에셋이 되겠습니다. 로봇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이제 물리 특성과 스케일이 정확하게 반영된 산업용 3D 자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이작심은 옴니버스를 통해 시뮬레이션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최적화된 심레디 에셋을 제공하고 있고, 또 범용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유니버설 에셋 생태계를 기반으로 피지컬 AI와 로봇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 모델입니다. 휴머노이드 협동 로봇, 자율 이동 로봇 등 대표적인 로봇 모델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사용자가 직접 설계한 로봇 역시 별도의 복잡한 변환 과정 없이 바로 시뮬레이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센서 모델입니다. 아이작심은 카메라, 라이다와 같은 인지 센서를 RTX 기반으로 현실에 가깝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시각 효과가 아니라 조명, 반사, 노이즈까지 고려된 센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 정의 센서도 확장 기능을 통해 손쉽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직스입니다. 아이작심은 GPU 가속 피직스 엔진을 활용해서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겪는 강철, 관절, 충돌, 접촉과 같은 물리 현상을 실시간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네 가지 핵심 요소가 하나의 플랫폼 안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작심은 단순한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실제 로봇 개발과 피지컬 AI 구현을 전제로 설계된 표준 시뮬레이션 플랫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옴니버스 안에서 피지컬 AI가 어떻게 구현되고 실제 환경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개념도입니다. 먼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상 공간에서 재현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공장, 물류센터, 도로와 같은 환경은 물론이고 로봇 설비, 센서까지 포함된 모든 요소를 디지털 트윈 형태로 가상 공간에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오픈 USD 기반 통합 구조이고 센서 데이터, 환경 및 로봇 모델이 각각 분리된 파일이 아니라 하나의 오픈 USD 기반 월드 시뮬레이터 안에 이제 통합하게 됩니다. 이 월드 시뮬레이터가 바로 엔비디아 옴니버스의 중심으로 피지컬 AI 개발 환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환경 안에서 이제 피지컬 AI는 반복적으로 학습되고 이제 검증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센서를 통해 인지하고 환경을 이해하고 이동과 조작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현실과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충분히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결과는 단순히 시각적 시뮬레이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와 AI 모델 학습에 직접 활용됩니다. 즉, 시뮬레이션에 검증된 정책과 모델이 곧바로 실제 모델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검증과 학습이 완료되면 피지컬 AI 모델은 실제 로봇과 현장 환경으로 이제 배포하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이 전체 과정을 통해 개발, 학습, 검증, 배포까지를 하나의 연속된 워크플로우로 연결하는 엔드-투-엔드 피지컬 AI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지컬 AI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지컬 AI 인프라 구성하는 컴퓨팅 솔루션은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모델 학습 영역입니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이제 규칙 기반 제어가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로 학습된 AI 모델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동작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LLM, 비전, 멀티모달 모델처럼 이제 모델의 크기와 연산량이 이제 급격히 이제 증가되면서 일반 서버나 단일 GPU로의 학습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엔비디아는 DGX 시스템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DGX는 대규모 병렬 연산이 가능한 슈퍼컴퓨터급의 AI 전용 학습 시스템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영역이 되겠습니다. 로봇과 이제 물리 환경은 사전에 모든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실제 현장에서 반복 테스트해야 하는데 이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안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게 됩니다. RTX GPU 기반의 RTX 서버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대규모 시뮬레이션과 렌더링을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피지컬 AI의 배포와 실행 영역입니다. 피지컬 AI는 로봇 제어, 센서 데이터 처리, 주변 환경 인지와 판단을 이제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또 수행해야 되는데 엔비디아에서는 로봇과 엣지 환경에 최적화된 AGX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AGX 시스템으로 학습과 검증이 완료된 모델을
를 그 실제 현장에 배포해서 실시간 추론과 센서 처리를 또한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DGX는 학습, RTX 서버는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 AGX는 현장에서의 배포와 실행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서 피지컬 AI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또한 구성하게 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피지컬 AI 인프라는 단일 구성이 아니라 학습, 시뮬레이션, 배포로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된 라이프 사이클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AI 모델 학습 영역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DGX B300 시스템은 최신 블랙엘 울트라 GPU 8개로 구성된 AI 전용 고성능 서버가 되겠습니다. GPU는 PCI 방식이 아닌 XXM 방식으로 GPU 전용 메인보드에 직접 결착된 구조가 되겠고, 엔비디아의 NVLink 기술을 통해서 GPU 간의 초고속 직접 연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NVLink를 통해서 GPU 메모리가 하나의 메모리 공간처럼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모델 파라미터와 중간 연사 결과를 그 메모리 복사 오버헤드로 인한 그 성능 손실 없이 고속으로 공유하고 또한 연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당 800G 고대역폭 인피니밴드 8개를 지원하고 있어서 여러 대의 그 DGX를 클러스터로 확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RTX 프로 시스템입니다. RTX 서버는 엔비디아 RTX GPU를 기반으로 구성된 서버급 시스템으로 엔비디아 인증을 거친 표준 아키텍처로 옴니버스와 피지컬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구성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RTX 서버에는 최신의 GPU인 RTX 프로 6000 블랙엘 GPU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에 보시는 이 GPU가 RTX 프로 6000 블랙엘 GPU가 되겠습니다. 주요 적용된 기술은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과 혹은 그 텐서코어 기반의 AI 가속을 통해서 사실적인 이제 물리 시뮬레이션과 대규모 합성 데이터 생성을 또한 동시에 이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RTX 프로 6000 GPU는 이전 RTX GPU에서 지원하지 않았던 멀티 인스턴스 기능이 이제 새롭게 추가되었고요. 멀티 인스턴스는 이제 하나의 GPU를 메모리, 캐시, 코어 등으로 이제 완전히 격리되게 나눌 수가 있는데, RTX 프로 6000 GPU는 최대 4명의 사용자가 각자의 독립적인 GPU 리소스를 할당받아서 동시에 그 렌더링이나 시뮬레이션을 작업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GPU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 인스턴스가 사용하는 성능은 이제 분할된 만큼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피지컬 AI가 실제 현장에서 이제 동작하는 실행 영역이 되겠습니다. 로봇과 엣지 환경에서는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이제 제한 없이 추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아닌 현장 단위의 그 고성능 컴퓨팅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로봇, AM과 같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포함되는 다양한 피지컬 AI 그 워크로드를 현장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제슨 기반의 엣지 AI 플랫폼을 또한 제공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차량을 위해서는 전용 플랫폼으로 실제 도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 신 처리를 하고 실시간 추론을 수행할 수 있는 드라이브 AGX 플랫폼을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학습과 시뮬레이션 시스템 외에도 실제로 하나의 그 피지컬 AI 인프라로 동작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네트워크와 이제 스토리지가 되겠습니다. 학습 현장의 클러스터는 인피니밴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그 DGX 노드 수가 늘어나도 학습의 성능의 그 저하를 이제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제 중앙 스토리지에서 이제 관리되고, 그 서버와 스토리지 간의 연결은 최소 100G 이상의 그 고대역폭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속 또한 저지연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팅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제 네트워크 대역폭이 충분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에 병목 현상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인프라 전반의 초고속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피지컬 AX 주제로 손병희 연구소장님이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마음 AI 연구소장 손병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피지컬 AX입니다. 우선 기존 로봇과 다른 피지컬 AI가 어떤 게 다른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피지컬 AI는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배워나가며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지능형 존재입니다. 기존의 로봇 같은 경우에는 룰 기반으로 움직임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예외 상황이 발생된다. 그러면 하나하나 하드 코딩을 해서 규칙을 제어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하드 코딩 되어 있지 않는 예외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로봇은 멈추거나 아니면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피지컬 AI 진정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해서 사람과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델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델을 엔드-투-엔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엔드-투-엔드냐?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과정을 다 AI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엔드-투-엔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율주행 모두가 다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LLM, 라지 랭귀지 모델도 트랜스포머 기반이고요. 자율주행 모델도 트랜스포머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모델을 움직이면서 셀프 드라이빙을 하고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에도 같은 모델을 탑재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피지컬 AI의 핵심은 데이터 드리븐 기반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 마음 AI도 이 자율주행 모델을 포함해서 3개가 심장이 뛰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 얘기하는 수다 같은 경우에는 대화형 AI고요. 말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모델은 워브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보다는 시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모델입니다. 근데 시각 정보만 가지고 모델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사이에는 랭귀지 모델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는 STT, LLM, TTS 모델이 같은 레이어에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말이라는 모델은 랭귀지 모델이 탑재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입력이 되면 텍스트가 출력되는 그런 기반이고 워브는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다라는 모델은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만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델이 오퍼레이팅 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AI는 올해 엣지 디바이스를 가지고 CS에 출품을 했는데요. 엣지 디바이스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엔비디아 제슨 올인 그리고 일본 사쿠라 칩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락 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디벡스나 모빌린트의 칩도 내장해서 저희
그 LLM이나 수다 모델, 보다 모델을 탑재해서 오퍼레이팅을 하게 됩니다. 이거의 성능은 한 180토스 정도 성능이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감이 잘 없으실 텐데 1초에 180조의 AI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의 성능은 저희가 이제 테슬라랑 좀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그 모델 자체가 144토스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월등하게 좋은 그런 엣지 디바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로봇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엣지 디바이스는 여기에 우리가 한 4가지 정도의 칩을 구성해서 뭐 NPU, CPU, GPU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는데요. 180토스면은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는 디바이스인데 이거를 풀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태스크에 맞춰서 이것을 좀 줄여서 디바이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피지컬 AI를 상용화까지 도달한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아까 여러 개의 심장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워브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모델인데 스스로 움직이면서 농약을 뿌립니다.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농약 뿌리는 거에 좀 꺼려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농약이 자기 몸에 해가 된다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어서 사람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작은 과수원에서는 농약 뿌리는 기계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라는 핵심은 예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얘가 회피하거나 또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유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주로 과수원에서는 여름철에 그 주변에 어떤 농민들이 그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할 때 약주를 하시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과수원 밭 안에 그늘진 곳에 누워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이 SS기라고 하는데요. 이 장비가 그 지나가면서 사람이 있으면 회피하고 그리고 사람이 있으면 농약을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까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기능까지 하게 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비스 로봇인데요. 우리가 서비스 로봇은 이름을 에이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한양대학교에 저희가 4개 정도 납품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상용화까지 도달을 했냐면 실제 서비스 로봇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한 1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필요한 리소스만 선택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금액을 반의 반 가격으로 줄여서 그 AI 모델에 최적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드웨어를 설계해서 디자인하고 그리고 AI 모델을 탑재해서 저런 로봇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프로세스 기간을 대폭 줄여서 서비스 로봇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퀄컴 기반의 수다 모델이 탑재된 부분인데요. 퀄컴 기반의 수다 같은 경우에 수다는 말씀드렸죠. STT, LLM, TTS 이게 한 레이어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델인데요. 퀄컴의 QCS6490은 우리가 알고 있는 리소스가 휴대폰보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리소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대 모델, LLM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빌리언 정도의 그 모델이 탑재가 돼서 태스크를 수행을 합니다. 물론 STT가 들어갔기 때문에 음성을 인식을 하고요. TTS 모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성을 생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델은 저희가 공기청정기에 실험을 했는데요. 실제 사용된 모델이고요. 사용자가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이 공기청정기가 음성을 알아듣고 움직이게 됩니다. 공기청정기가 보통은 고정되어 있는 그런 그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집에서 엄마가 설거지 하다가 수빈이 방 가서 공기청정하고 와. 그러면 멀리서도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장애물 피해 가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공기를 순환하고 다시 스테이션으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려프리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스크린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앞에 화면에 보시면은 점자셀도 있고요. 여기에 수어도 탑재할 수도 있고요. AI 휴먼이 나와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타신 분이 키오스크 앞에 다가가게 되면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자연스럽게 내려오고요. 그 정보를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뭐 생맹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글자 색을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성을 크게 키운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고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거 외에 노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뢰를 탐지한다거나 경비를 한다거나 제가 데모 영상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 노봇에 저희가 AI 기능을 탑재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로봇을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또는 AI 기능을 움직인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초반에도 지금 현재의 피지컬 AI는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실 데이터가 있느냐? 실 데이터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엔비디아의 아이작 심에서 먼저 환경을 구성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탑재해서 실제 환경에 우리가 이 어떤 오브젝트들을 내보내게 되면 실 데이터를 얻게 되죠. 그래서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의 갭을 줄여서 이 로봇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차량, 건설 장비, 피지컬 AI는 이런 AI의 디바이스 모델을 탑재해서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산업용 하드웨어와 유연하게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고요. 실제 환경에 즉시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그런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보시고 계신 모든 화면들, 농업 분야, 국방 분야, 공공 서비스 분야, 건설 분야, 안전 분야 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데이터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음성을 인식해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기술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젠슨왕이 이야기를 하죠. 넥스트 챗GPT의 모멘텀은 피지컬 AI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경단위의 시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도 좀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주변 환경들도 정말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급속히 출산율이 낮고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조차도 고령화 사회로 지금 정말 급속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청년층이 제조업에 들어가는 인력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지만 제조업은 중국이 1위고요. 저희 나라가 2위입니다. 근데 제조업에서 청년층,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뭔가의 어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경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K-휴머노이드 연합이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제조 현장에 파견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AI는 현재 우리가 AI 혁명을 통해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AI 시장은 정말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여기에 클라우드 서비스 AWS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정말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불과했던 암묵지 영역까지 데이터 드리븐 방식은 이 부분까지 정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라벨의 역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쉽지만 컴퓨터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인간에게 어려운 일들은 컴퓨터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만 이제는 잘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판단해서 AI가 행동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언어 기반으로 모든 모델들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도 AI가 캐치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묵지 영역까지 정복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 그러면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구도로 가야 되거든요. 협동 로봇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이 힘든 영역을 로봇이 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구도로 로봇을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룰 베이스로는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봇과 로봇이 협동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 영상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언어로 로봇의 명령을 내리기도 하지만 로봇이 로봇에게 말로 명령을 내리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죠. 그런데 테슬라가 이제는 자기네들 로봇 기업이다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부품들, 로봇이 가지고 있는 부품들이 정말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모델을 로봇에 바로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는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는 또 뒷받침하는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앞에서 우리 다발슈프로프 엔지니어가 엔드 투 엔드로 데이터 드리븐 자율주행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줄로 작업되어 있던 하드 코딩을 로봇이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었죠. 우리도 2025년 12월에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모델 모듈이 오픈돼서 아마 한국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드 투 엔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모두 다 AI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근데 자율주행 부분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느냐? 오히려 자동차는 컨트롤하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멈추는 거, 속도를 줄이는 거, 속도를 높이는 거, 방향을 트는 거, 이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이쪽 부분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부분들의 생각 그리고 자유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손만 하더라도 25의 자유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우리가 좀 가지고 가면서 로봇을 고도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엔비디아의 힘이 좀 발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나라들도 기술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말씀드렸듯이 이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으로 옮겨왔고요. 이 로봇을 자기네 스마트 팩토리 공장에 바로 파견해서 로봇을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도 여러 부분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CS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로봇들이 정말 대단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굵기가 정말 파워풀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국은 한 기업이 지금 에지봇이 예로 나왔는데요. 이 기업이 매일 휴머노이드를 50대씩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같은 기간 100대씩 로봇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겨 AI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오픈 AI하고 손을 잡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2025년에 돌연 피겨 AI가 오픈 AI와 결별을 합니다. 피겨 AI가 판단할 때는 이게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LLM으로는 동작할 수 없구나. 그래서 VLA 기술을 활용해서 여기 우리가 그 피겨 AI의 로봇에도 이 모델을 탑재해서 활용해 보자라고 완전 태세를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기술 중심으로 세계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공장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로봇을 가지고 부품도 조립하고 가사 노동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할까? 모방 학습. 여러분 뭐 글래스 끼고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면 로봇이 따라하는 그런 부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모방 학습을 하고 있을 때 뭔가 중심적으로 근육을 움직이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강화 학습 같은 경우에도 뭔가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속도를 높인다거나 점프력을 높인다거나 균형을 맞춘다거나 이런 운동신경에 중심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VLA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운동신경이 아니라 대뇌가 하는 일을 어떤 환경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습 방법조차도 좀 구분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실증 공간에서 빠르게 실증을 한 다음에 상용화해서 관제하는 형태로 이런 전체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시뮬레이터는 엔비디아의 아이작심을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도입하기 좋은 산업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스윗스팟의 프레임워크를 봤더니 고부가 가치 시장, 그러니까 밸류 애드를 해서 압도적으로 큰 시장을 갈 수 있는 휴머노이드 쪽이 가장 좋고요. 그런데 여기에 속도가 빠른 것보다는 저속으로 움직이는 시장, 저속 도메인이 좀 스윗스팟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 옆에서 일하는 AI,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조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로봇이 가져다 주거나 작업자의 음성 명령으로 다음 공정을 수행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빠르게 인력 감소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도 관광 레저에 아까 안내 로봇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내 로봇의 그 키오스크와 움직이는 로봇을 2-in-1으로 저희가 세트로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큰 화면에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로봇이 이렇게 안내하면서 그 길을 실제 설명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비상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고정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좀 2-in-1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으로 좀 환경이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 안에서도 일하는 AI가 있을 수 있겠고요. 병원 내에서 뭐 업무를 자동화 시킨다거나
환자 안내 동선을 관리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하면서 안내하는 그런 AI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혈액을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로봇에 맡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공간에서 그 공간을 좀 효율을 높여야 되는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럴 때 환자가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게 되면 반드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소를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청소하고 소독하고 그리고 환기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이 공간을 로봇이 청소를 한다. 그러면 로봇이 청소하고 소독하고 환기하는 것을 한 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활용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방도 빠질 수가 없죠. 피지컬 AI로 멀티 유무인 복합 체계를 움직이게 되는데요. 만약에 룰 기반으로 되어 있으면 탱크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가 나타났을 때 멈추거나 거기에 사격을 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VLA 모델로 탑재해서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로봇이 공장에 들어갔을 때 신선 식품들 여기에는 아직도 사람의 손길로 움직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로봇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같이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지컬 AX의 전략은 피지컬 AI를 실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면 좋겠고요. 거기에 앞서서 피지컬 AI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건가, 지역에 맞는 특화 데이터를 구축해서 빠르게 모델을 만들어서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로봇이 공장에 들어갈 때 제조 공장의 설비를 그대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휴머노이드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피지컬 AI는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피지컬 AI가 움직일 때 산업이 살아난다라고 보겠습니다. 마음 AI가 이 부분을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션인 엔비디아 아이작심 데모는 배수연 책임연구원이 데모를 시연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리를 옮겨서 마음 AI 사옥에 위치해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여기 앞에 보이시는 하나 로보틱스의 HCR 3A 로봇과 달린 전동 그리퍼를 통해서 현실 세계의 가상 환경에서 구성했던 로봇이 어떻게 디플로잉 되고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저희가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적혀 있는 피지컬 AI를 통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이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은 아래 적혀 있습니다. 실제 로봇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과 리스크가 되게 큽니다. 하지만 AI는 물리적 실패를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지 성공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구성을 완벽하게 해놓고 현실에 디플로잉 하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피지컬 AI 구성을 위한 에셋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왼쪽 위에 보이시는 이런 하나 로보틱스 HCR 3A 로봇의 CAD 도면이라던가 아래에 적혀 있는 물성치들, 반복 정밀도나 최대 직선 속도, 그리고 축 가동 범위나 속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물성치를 가지고 아이작심 환경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필요할 것이고요. 로봇 에셋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실제 로봇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통신을 위한 익스텐션 개발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산업용 표준으로 쓰이는 MQTT나 OPC-UA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번 HCR 3A 로봇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모드버스라던가 일반적인 로봇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로스 통신과 같은 것들을 이미 아이작심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익스텐션을 구성해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통신도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작업자가 작업 시나리오 구성을 해야 되겠죠. 작업 시나리오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1번 공정 요구사항 파악부터 6번 시나리오 정의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자는 이런 API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발을 진행한 다음에 네, 작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에 대한 구성도 마쳤으면 장면을 구성해야 되겠죠. 실제 이제 환경을 구성하는 예로 보자면 앞에 달려있는 제2사의 전동 그리퍼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팔, 우리가 매니플레이터라고 부르는 지금 HCR 3A 로봇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환경 구성, 작업 테이블이나 앞에 보이시는 로봇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구현한 다음에 실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3가지 유즈 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IK 솔버를 통해서 실제 이제 로봇이 위치하는 이제 그리퍼의 위치를 이동을 시키게 될 것인데요. 이 그리퍼 위치를 이동함에 따라서 이 로봇이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익스텐션이 네, 판별을 해서 해당 내용을 디플로잉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에 타겟을 찍어놨고요. 이 타겟을 움직이게 되면 아이작심에서 로봇이 움직이겠죠. 이 로봇이 움직이는 궤도가 현실에 있는 HCR 3A 로봇에 네, 전송이 되고 그를 통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잘 움직이죠. 네, 또 회전도 한번 시켜보면 네, 제가 이렇게 내리게 되면 네, 회전도 잘 반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IK 솔버가 완료가 되었다면 이 로봇이 픽앤플레이스 작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작업들을 위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작업을 부여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작업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단순하게 그리퍼를 닫고 네, 그리퍼를 여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거고요. 이제 픽앤플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네, 실제 로봇이 해당 위치로 네,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이 이렇게 초기화를 한 다음에 네, 제가 이제 P플레이스의 시나리오를 실행을 하게 되면 네, 로봇이 파란 색깔 큐브부터 빨강 색깔 큐브까지 정해진 위치에 이제 픽 앤 플레이스 하는 네, 그런 시나리오를 완수를 하게 될 것이고요. 해당 내용은 이제 아이작심에서 제공하는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네, 꽤 이제 로봇 에셋이 준비되어 있다면 간단하게 달성할 수 있는 예제입니다. 네, 파란 색깔 큐브를 잘 놨고 네, 초록 색깔 큐브를 네, 들어서 네, 이제 옮깁니다. 네. 꽤 정확하게 맞네요. 다음은 이제 노란색 큐브의 차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빨간색 큐브를 쌓게 되겠고요. 네, 약간 제가 높이를 네, 높게 설정해서 약간 삐뚤어진 건 있는데요. 이렇게 로봇이 4개의 큐브를 쌓는데 네, 문제없이 수행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내용으로는 이제 엔비디아의 님이라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해서 LLM을 디플로잉하고 디플로잉한 LLM을 통해서 이제 이 엔드 이펙터의 위치를 한번 옮겨보는 작업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명령을 한번 내려볼 건데요. 10cm 정도 왼쪽으로 한번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실제 이제 USD 코드라는 엔비디아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네, 아이작심에 적용되어 있는 네, 님 서비스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명령을 내렸을 때 네, 타겟을 찾고 타겟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분들 관점에서 왼쪽으로 10cm만큼 이동을 시킨 거고요. 네, 이처럼 LLM을 통해서도 네, 로봇이 잘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는 거를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를 보게 되면 이제 카메라를 달아서 비전 AI와 연계를 할 수 있고요. 엔비디아 그루트라던가 오픈 VLA 등 다양한 모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이잭 랩을 활용해서 강화학습이나 정책학습을 통해서 로봇을 이제 실스나 힐스를 통해서 배포를 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다크 팩토리 구현을 위해서 이런 로봇 에셋들이 많이 준비되고 설비 에셋들이 많이 준비되면 멀티 로봇이나 팩토리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이고요. 네,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시연 잘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AI 차세대 자율경비 로봇 소라의 데모를 보시고 웨비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 AI 로봇은 단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로봇이 보고 듣고 판단해서 행동합니다. 그 핵심에는 로봇 안에서 동시에 뛰는 마음 AI 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인데요. 첫 번째 심장이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 모델이고, 두 번째 심장은 사람과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는 대화형 언어 모델입니다. 세 번째 심장은 스스로 판단하며 실제 움직이는 자율주행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이동하는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조작과 매니플레이션까지 같은 구조로 확장됩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심장을 하나로 통합한 로봇 두뇌, 그것이 바로 마음 AI의 엣지 디바이스 메이드입니다. 메이드가 지금 로봇계 위에 검정색으로 아마 보고 계신 그런 부분일 텐데요. 이거는 AI 전용 프로세서 NPU를 중심으로 CPU와 GPU를 목적에 맞게 커스텀한 구조입니다. 최대 180토스 성능이 나오는데요. 1초에 180조 번의 AI 연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딱 연결되는 거 보셨죠? 연결이 되면 그 로봇이 근육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메이드의 실험용 장비는 실험용 장비가 아니라 실제 상용화 장비입니다. IP65라는 방진 방수 스탠다드를 마쳤고요. 인그레스 프로텍션이라는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파이, LTE 등 통신 모듈도 포함되어 있고요. CS에서는 저희가 이 부스 내에서만 운영이 될 수 있는 온디바이스 기술과 그리고 온프레미스 기술을 탑재해서 로봇이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오퍼레이터가 사람 오퍼레이터가 로봇에 명령을 내리는 게 있고요. 소리가 잘 안 들리실 수도 있는데 로봇끼리도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로봇에 사람이 먼저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듣고 자기가 뭘 수행을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합니다. 지금 앞에 크게 보고 계신 모니터가 RMS 로봇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요. 지금 로봇이 움직이죠. 이 주황색 로봇이 움직이는데 중앙 패널에 스테이터스를 쭉 확인합니다. 확인하면서 뭔가 이상이 발생이 돼 있는데 보일러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보일러 룸에 가 있는 파란색 로봇에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는 로봇이 로봇에게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그 핸들 모양에 있는 그런 파이프가 있는데요. 거기가 보일러 룸입니다. 보일러 룸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뭔가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앞에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의 온도를 체크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면 주황색 로봇이 파란색 로봇에게 너 이 시스템 셧다운 시키고 외부로 리포팅해 라고 명령어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수행한 다음에 스테이션에서 임무가 완료가 되면 저렇게 앉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되고 있고요. 저 메이드 박스는 이 사적보행 로봇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CCTV, 드론 같은 모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력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력 모니터링은 비상정지 인터페이스까지 실제 산업 현장을 전제로 설계된 제품입니다. 미션 프로파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순찰할 때, 추론할 때,
최대 부하 상황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로봇 두뇌, 현장에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를 진동화하는 중앙 두뇌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기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디든 이식 가능한 범용 로봇 두뇌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마음 AI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 피지컬 AI 솔루션 소개와 옴니버스를 통해 구성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 구성부터 현실에 적용된 마음 AI 경비 로봇 소라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이것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